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성하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주식하기 굉장히 편했죠. 최근에 보시면 물려도 다시 한번 복구하는 시간까지도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았고 뭘 사도 가는 시장이었어요, 솔직히. 그쵸?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요 시장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해 오시던 그런 시장과 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외부적인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좀 매매를 하셔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의 그 본질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연휴 동안 올려드린 영상을 쭉 보시면 진짜 실적도 당장에 그냥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적을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추천까지 드려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 지금 이제 시즌을 공식적으로 세 번째 도전인데요. 첫 번째 67% 수익률, 두 번째는 약 150에서 180%,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다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자마자 지금 수익권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계속 또 우리가 모니터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이번에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을 하신 분들, 주식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타로만 내가 승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완전 장기 투자분들, 여러가지 저와 뜻이 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 여러분들은 차익 시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 높은, 내가 매입한 단가보다 비싸게 팔면은 거기에 대한 차익 시세 플러스 배당이 있는 종목들 배당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즌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닝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 어닝 시즌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지 못하셨던 주린이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어닝 시즌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즌을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시즌을 메인으로 영상을 녹화한 거는 사실 없었어요. 가장 바짝 최근은 기존에 꾸준하게 그래도 올려왔던 종목이긴 했는데 다른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즌을 언급한 건 있어도 시즌을 메인 삼아서 언급한 영상은 바짝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녹화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 자, 어쨌든 시장으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시점에서는 3월 달에 저때 살걸이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요번 코로나 1차 팬데믹을 기회 삼아서 요번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많은 예탁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신용잔고도 마찬가지죠. 왜? 금리가 굉장히 또 싸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시장 자체도 계속 상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조금 주춤한다 싶으면 또 새로운 부양책,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상방으로 견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이번에 최근에 9월 중순쯤에 찍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방으로의 모멘텀이 살짝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거냐라는 걸 초점을 두고 계산을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첫 번째 유동성.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죠. 유동성과 두 번째 정책. 그리고 세 번째 펀더멘털. 그렇죠? 펀더멘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기준 잡고 분석을 해드렸을 때 어때요? 당장의 시장이 급락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단순 차익 실현과 조정에 대한 이슈들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연말 대주주 관련된, 그쵸? 그 최대주주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세금 납입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는 시그널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물량들. 그 다음에 이 시발점은 그거였죠.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먼저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고 악재는 아니지만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계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지금은 여기 현재 기준에서는 이걸 계산하기보다도 그것보다 당장에 먼저 다가올 이벤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10월 4일인데 시기적으로 우리는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3분기가 클로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젠 뭐예요? 실적 발표. 그쵸? 이젠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놈들 위주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실적이 그냥 좋냐? 이게 아니라 실적, 영업이익, 이익면이 시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얼마큼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좀 죽었던 업종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기존에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 더 탄력을 받느냐, 요걸 이제 어쨌든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통된 건 뭐예요? 그냥 좋은 놈, 실적 좋은 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시즌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어요. 어디서부터? 이때서부터 우리 편입을 해왔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편입을 했는데 분명히 지금도 간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는 사실 매수를 하자마자 이틀 만에 좀 바로 올라와 버려서 10% 이상이 올라와서 조금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놨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시장이 정점을 찍었던 날입니다.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6일, 그쵸? 9월 16일 이거 보세요. 정점을 찍었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일단 매도를 일부라도 하고 다시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보시면 자, 9월 16일 기준이죠. 우리 25만원 밑에서부터 편입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절반만 비중 좀 덜어둡시다 하고서 제가 이때 당시에 그렇게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줄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일부라도 해가지고 비중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편입한 거죠. 다시.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편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만원 부근부터 지금 계속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단 매도를 좀 하자라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이만큼 이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67%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여기 6거래일 동안 빠지고 있는 총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20% 정도가 빠지는 구간 동안 매수해라. 근데 빠지고 있을 땐 사람들이 보통 안 사요. 올라가고 있을 때 끼어들지 빠지고 있을 땐 잘 안 사요. 근데 이 녀석은 어때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 주가의 본질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인데, 실적이 이미 충족이 됐는데, 그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주가가 아직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담아야죠. 이유를 불문하고 담아야죠. 일단 실적이 그만큼이나 퀀텀 점프를 보여줬는데 그걸 넉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는 사놓고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25만 5천 원대부터 매도 사인을 드리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30만 원을 깨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매도를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지금 빠져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평균 단가가 거의 10만 7천 원, 10만 8천 원이에요. 많아도 한 11만 원 부근이었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높을 수는 있죠. 그렇죠? 이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134% 수익, 25만 원 당시에 134% 수익, 110%,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늦게 오신 분들도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들은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이런 거는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정말 많은데 너무 간만 보고 고민만 많이 하세요. 저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자마자 밑바닥이어야 되고, 내가 사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야 되고, 이런 데만 지금 맛을 들리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VIP원님들 저랑 매매 다 했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80여 개국, 그러니까 약 80개 가까운 국가에다 수출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2분기 피크 찍고 하반기를 이제 하반기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때서부터는 67개국에 벌써 수출이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연휴 동안 기사가 떴던 거, 오늘 새벽에 뜬 기사 보시면, 자, 진화된 K 진단 키트 4분기에 진짜 승자 나온다. 이제 뭐예요? 독감 시즌 5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좋은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하반기에도 K 진단키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진단키트 업계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출 위기 우려를 타파하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진다. 해가지고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수출량이 감소세에 접어들어서 오히려 3분기나 4분기에 살짝 2분기의 실적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실적을 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려볼게요. 2분기에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2분기에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죠. 근데 이것을 3분기에는 돌파를 하지 못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심지어 여기 지금 반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가 안 됐어요. 1300인가 14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1764억 원이 수정된 거예요. 수정돼서 반영된 거예요. 4분기는 1957억 원? 이게 지금 수정돼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냥 2분기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렇게 피크성 실적이라고 이런 그래프로 실적 그래프가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2분기 피크 찍고 더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지금 그림이 실적적인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때요? 실적 그래프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이 가야 되는 길은 이렇게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더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 주가는 자연스럽게 등락을 반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현재 지금 이 녀석이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분기 피크 찍은 이게 여기라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어때요? 올라가놓고 빠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만큼의 우리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실적 그래프와 그 다음에 현재의 주가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 32만 2천 원이라는 단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을 당시에 이런 영역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도 2분기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또한 서프라이즈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못해도 30% 이상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습니다. 정말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00% 200% 수익을 목표로 한다? 글쎄요. 과거에 비해서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100%는 힘들죠. 물론 불가능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만원에서 30만원 만드는 거는 3배예요. 하지만 25만원에서 50만원 가는 건 2배인데 50만원까지 가버린다면은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죠? 너무 커져버리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항상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몸집이나 파이를 평가할 때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기준 잡아서 하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더블 가겠지? 이건 맞지 않아요. 주가가 더블 간다면 시가총액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더블 갈 수 있느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몸집까지는 사실 좀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적은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보 입문자분들은요, 시장이 이제 많이 좀 요동치고 방향을 못 잡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반기에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악재들은 악재가 아닌 약간 좀 노이즈가 될 만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또 달리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또 하긴 할 건데, 아무튼 시장은 계속해서 물 흐르듯 그쵸?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더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우리 투자 매매 전략 이런 대응 방법들을 어떤 기준을 잡고 또 이제 전략을 이제 짜느냐, 이거에 대해서 승패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시야를 좁혀서 한 종목에만 이게 왜 안 가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왜 빠지나 생각하지 마시고 폭 넓게 시장도 같이 분석하시고 업종도 같이 분석하시고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종목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요일장에 미국이 조금 더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서 그렇죠? 지금 뭐 호흡기까지도 한번 뭐 꼽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영향을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내일 아침에 봐야겠지만요, 그랬을 때 저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봅니다. 왜?
이제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확진 판정에 대한 이슈로 또 어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로 인해서 빠지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전에 혹시라도 앞전에 9월 달에 제가 계속 영업 멘트로라도 말씀을 드렸죠. 23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5일밖에 안 남았다. 자, 10월 달 들어가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빠지고 있을 때 담으실 분들 지금이라도 VIP방에 오셔라 라고 제가 대놓고 적극적인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업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편입을 해왔어요. 그쵸? 월요일날 오셔서 화요일날 바로 수익 나는 거 보세요. 자, 리딩대로 했을 뿐인데 땡땡땡 종목 6.2%, 땡땡 종목 7.5% 수익인데,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하나 둘도 수익 짚어주신 모든 종목이 수익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뒷걸음질 칠 때 이분들은 전략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현금화도 해놓고 현금 비중도 챙겨놓고 새로운 좋은 종목, 억울하게 빠진 종목을 편입을 하니까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드리지만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빠지는 거, 이 당장의 이런 노이즈는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저가 매수 찬스예요. 근데 그 종목을 어떤 종목을 잡냐는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하반기 좋은 종목들 계속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VIP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제 주변도 그래요. 주식으로 또 돈을 좀 버셨다고 조금 뭐랄까요, 주변 사람들을 약간 낮게 보거나 삶에 좀 여유가 생겼다고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그래 뭐 주식 좋지 뭐 근데 잘 조심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만 좀 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심한 급등주만 쫓아가니까 고점에 몰려버리면 뭐 마이너스 20% 30% 금방이죠. 하루에 뭐 100만원씩도 벌고 몇백만원씩 벌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계좌를 떡 찍어서 사진을 보내는데 전 종목 빨간색에 가장 많이 그나마라도 가장 좀 손실이 적은 게 뭐 한 15% 20% 30% 40%도 있고요. 그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맞을 동안 뭘 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도 보면 현금도 없고요. 그 단가가 다시 오기도 굉장히 버거운 자리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이런 초보자분들은 대응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물려도요,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 그게 다 대응이고 전략인 거예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식시장 견디시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초보 입문자분들 지금부터는 진짜 다른 시대 이제 어떤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기준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틀을 좀 바꿔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는데도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라든지 교육 내용들 제가 준비를 해서 제 목소리를 직접 다 녹음을 하고 제가 직접 PPT를 다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니까 그런 교육 자료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야겠죠.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나는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